올해도 여지없이 동장군이 찾아오고 시간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추위만큼이나 매서운 세상살이, 새 밑에 아쉬움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도 뜨끈한 온기가 그리운 날들이죠. 없이는 살아도 옛날부터 나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 여럿이 또 남고 그래야. 시린 몸은 맛으로 녹이고 고맙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허한 마음은 정으로 채우며 맛있게 잡수시네. 함께여서 더 위로가 되는 선물 같은 한 끼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 오늘 내가 꿈을 잘 꾸렸네 참말로. 경남 의령의 한 산골짜기. 이 마을 맨 끝집에선 늘 장작 패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침부터 장작 삼매경에 빠진 삼섭 씨. 아유,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죠? 그 장작 패시는 솜씨가 네. 평생 여기서 장작 패시는 솜씨 같은데. 어릴 때 이제 좀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장작 좀 패다가 예.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고 예. 시골에 자랐다면. 그래서 이제 도시 살다가 여기 이제 내가 기농에 이제 10년 되는데 예. 10년 전부터 또 패기 시작. 자, 이런 거는 나무가 크지만 이런 거 이건 나가. 그럼 잘 안 나가네요. 나가 기대 있어. 안 나가는데. 나가. 나간다. 그건 참 호언장담이 무색해질 만큼 뜻밖의 강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이건 안 돼. 그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 통으로. 자, 같은 결이 있어도 이런 거는 좀 이 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저는 덩치도 있고, 저는 뿌리 쪽이거든, 나무가. 자, 이런 거는 잘 나갑니다. 끝. 아이고, 뛰어. 기름이나 가스 연료가 흔한 요즘 세상에 삼섭 씨는 굳이 장작을 패고 나르며 그야말로 사서 고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지난 10년간 고집스럽게 지켜온 그만의 철칙이라는군요. 땔감이 당도한 곳은 대형 무쇠 가마솥이 늘어선 부뚜막입니다. 이 토종 한우 잡배. 잡뼈. 예. 요거는 사골, 한우 사골. 네. 사골이고, 요것도 한우 사골과 우족이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한우 곰탕. 곰탕에 요번에 쓰는 거예요. 장작 사랑이 유별난 이 나무꾼의 진짜 정체는 곰탕 다니는 남자랍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옛 방식 그대로 장작불과 무쇠솥으로 한우 사골을 푹 고아 만든다는 뜨끈한 한글. 젊은 날 도시에서 잘 나갔다던 그가 곰탕을 만들게 된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친이 옛날에 쉽게 쓰면 한량이야. 그러니까 손님들은 많이 오지. 그 때마다 어떻게 뭐 맨날 먹고 뭐 보리밥이다 뭐다 이걸 대접 못 하잖아요. 말이 종갓집이지. 그렇게 이제 이 곰탕을 어머니가 옛날부터 많이 끓였어요.
힘들어도 한솥 고아 놓으면 손님 대접하고 가족들 건강 챙기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믿으셨던 어머니. 10년 전 삼섭 씨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어머니는 곰탕부터 끓이셨다죠. 그렇게라도 자식을 위로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선물. 그 한 그릇이 아들을 다시 살게 했답니다. 작업하는 데만 양이 작든 많든 한 이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우는데 한 반나절 걸리고 그거를 퍼가지고 기름 붓는데 또 4-5시간 걸리고 여름철에는 고역이에요. 내가 봐도 덥고 옛날에 어머니가 만들던 그런 추억이라든지 내가 봤던 그런 어떤 내가 뭐 나이가 어렸지만 불 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안 봤다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 이거 할 생각 안 했겠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꼬박 이틀의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어머니의 곰탕에 녹아있던 그 진득한 맛과 따스한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한 아들의 약속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아내와 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집에선 곰탕만큼이나 특별한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요. 조청 만들려고. 그렇죠. 고구마요? 예. 처음에 나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 잘하거든요. 그것도 배웠어. 조청은 주로 쌀이나 수수 같은 잡곡으로 만드는데 어머니는 유독 이 고구마를 쓰셨답니다. 그때 뭐 기계도 많지만 손으로 어게려면 물렁물렁해야 어게려면은 한 8시간 삶아야 어허. 그거 됩니다. 고구마 조청 역시 어머니가 남겨주신 레시피 그대로인데요. 먼저 장작불 가마솥에서 5시간을 푹 삶아냅니다. 이제 물렁물렁해진 고구마를 식기 전에 서둘러 일일이 손으로 으깨주는데요.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고구마를 만지는 일이 여간 고역이 아니랍니다. 손 안 뒤세요? 그럼 잠깐 안에 2개 찍잖아요. 100도는 안 되고 이제 식었지. 이걸 완전히 식혀서 하면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식기 바로 온도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로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60도는 돼야 되는데 고구마 조청만큼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맛이 없어. 다른 건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잘 안 만들려고 그래. 됐다. 됐어요. 고구마는 덩어리 채로는 잘 삭혀지지 않아 이렇게 곤죽을 만들어야 한다네요. 여기에 발효를 도와줄 엿기름을 붓습니다. 됐어요. 이래가지고 잘 소각을 해갖고 놔두면 다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발효가 된다는 얘기지. 고구마와 엿기름을 섞어 아궁이에 남은 열기로 서서히 삭히는데요. 자그만치 1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청이 아닌 고구마 식혜. 조청을 완성하려면 건더기를 걸러낸 고구마 식혜를 가마솥에 넣고 졸여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불로 농축을 하는 거죠. 그게 고구마 조청입니다. 야, 이 손이 엄청나네. 많이 가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아궁이 앞에서 한나절의 시간을 보내면 질리지 않은 개운한 단맛의 어머니표 고구마 조청이 탄생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가래떡도 겨울철 최고의 별미가 된다네요. 곰탕에 조청까지 만드는 김에 손님들을 초대하기로 했답니다. 네, 모녀가 함께 음식 준비에 나서는데요. 너무 큰데 조금 작게 썰어라. 그래 빨리 있지. 이거를 그러니까 고기를 쓸 때 힘 주지 말고 앞뒤로 슬렁슬렁 그래야지 고기 잘 써지거든. 뭐든지 쓸 때. 아니 칼질을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아이고 그래도 지밥은 저 해물 줄 알아야지. 우리도 배웠는데 또 배운 것도 가르치가지고 또 지도 가르치고 그래. 다. 아직은 모든 게 서툴지만 부모님께 틈틈이 할머니의 손맛을 전수받는 중이랍니다. 올해 28. 손녀가 배우는 할머니의 음식은 소고기 국밥. 소고기와 무를 함께 볶아 단맛을 더하고 토란대와 콩나물을 넣어 얼큰하게 끓여냅니다. 날씨 쌀쌀할 때 밥 말아 후루룩 한술 뜨면 동장군도 사르르 녹아내렸다네요. 이거를 쌤 물지 말고 이래 또 다른 별식 메뉴는 특이하게도 돼지고기와 된장의 만남인데요. 두루치기. 된장으로요? 예예. 보통은 고추장에 하잖아요. 예, 고추장이 한데 고추장에 요 못 비합니다. 맛있어요. 이 음식은 어디서? 우리 어머니 지금도 우리 남편은 이거라면은 딴 반찬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텁텁한 고추장 대신 구수하고 깔끔한 된장으로 간을 한 다음 각종 채소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름하여 된장 두루치기. 금세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내는 밥도둑이라네요. 네,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우리 저 기농 모임 예 가족들입니다. 그 상도가 아니고. 단출하지만 곰탕 한솥 구웠으니 그저 밥상에 숟가락 몇 개 더 얹으면 됩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에 충분한 한 끼죠. 그리고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뜨끈한 한 그릇에 이웃들도 힘을 얻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뭐 콩도 판매도 다 했고 내년에는 더 뭐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올해 고생한 만큼 내년에는 더 뭐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좋은 이웃들하고 더불어서 재밌게 살 겁니다. 막걸리는 쭉 얼큰이. 이제 불 들어가야 된다. 이제. 아, 불 가야. 자, 새로. 삼섭 씨의 장작불 사랑에 12월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겨울이 조금 더디오는 전남 장흥. 내안리 마을에는 매일 애지중지 장독을 다루는 이가 있습니다. 허인숙 씨. 올해로 10년째 장을 담고 있다네요. 허 여사님? 네,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뭘 이렇게 장독에다 많이 보관해 놓으셨어? 된장이에요. 된장. 네. 이게 난 아까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이런 줄 알았더니 쬐끄만 것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또 조그만 게 이렇게 있네요. 네. 이것은 2년 됐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파도, 그러니까 돌이 아닌 것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은 장아찌 담는 된장이 모여져 있는 것이고 이거 자기만의 사인이에요. 사인이구만요. 이게. 네. 얘고요. 어떤 장이 담겨 있을까? 인숙 씨의 보물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렇죠. 얘는 장을 담기 위해서 육수를 만들 때 사용했던 약재들이고 이걸 장을 덮은 거예요. 이 안에 장이 있죠? 네, 장이 있는데 그렇죠. 좀 된장 냄새가 나더라니까 그래요. 공기랑 접촉을 안 해야 돼서 네.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 약초가 주는 영향력이라는 건 뭡니까? 저는 음식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온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완전히 자연농식으로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약초들 그런 것들이 장국 하나를 먹어도 조금 골고루 섭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야, 굉장히 연구를 신경 많이 쓰고 하셨어요. 있는 거예요. 음식에 온기를 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식재료는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우리의 토종 콩입니다. 갖고 있는 종자만도 100여 종이 넘는다네요. 보통은 청태라고 부르거든요. 청태. 요게 다른 거하고 어떻게 모양이 다른 건지 지금 여기 사이에서 변이가 생긴 건지 하고 찾아보려고. 우리가 일반 농사에서 변이종은 모양이 틀려서 다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종에서는 이 변이종을 내년에도 심고 후년에도 심어서 형태가 유지가 되고 변종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그 종을 하나의 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역의 농부들과 함께 키운 다양한 맛과 모양의 이 토종 콩으로 장을 담그고 음식을 만든다는 인숙 씨. 한때 공업 디자이너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인숙 씨는 이제 찬바람 불면 군불 지펴 가마솥에 콩부터 삶는 전통장 전문가가 됐습니다. 한 번 할 때 25kg 정도 합니다. 콩솥이 25kg 정도 삶아져요. 메주나 청국장은 형태는 당글당글하게 이렇게 보여도 손으로 이렇게 탁 눌렀을 때 힘없이 푹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까지 삶아줘야 효모근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렇게 붙기가 최고 좋대요. 인숙 씨 장맛의 비결은 남도 장콩이라 불리는 이 토종콩에 있다는군요. 6시간 동안 푹 삶아낸 남도 장콩은 뜨뜻한 황토방 아랫목에 놓고 이불을 덮어 보온을 시키는데요. 사흘의 발효 시간을 거치면 고소하고 쫀득한 맛이 일품인 남도 장콩 청국장이 만들어집니다. 진하는 것 좀 보세요. 이 진이 균이 잘 활성화가 돼서 잘 떴다는 얘기예요. 청국장이 잘 띄어졌으니 그 맛을 한번 봐야겠죠. 먼저 향긋하고 알싸한 달래를 준비합니다. 이거 3년 겹간장. 3년 묵은 간장과 달래 그리고 남도 장콩 청국장을 넣고 섞어주면 달래 청국장 쌈장이 만들어집니다. 청국장 하면 흔히 찌개를 떠올리지만 이렇게 쌈장을 만들어 김에 싸 먹으면 더없이 구수하고 담백하다네요. 다시마에 싸 먹어도 별미랍니다.
국에 들어가는 된장도 남다른데요. 이 누룩된장은 된장을 치댈 때 3년 묵은 된장도 같이 집어넣어요. 약간 달고 부드럽죠, 맛이. 콩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누룩된장. 염도가 낮고 단맛이나 국에 잘 어울린답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한 끼. 토종콩의 색다른 맛과 향이 풍미를 더합니다. 보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던 모녀가 가만히 있어. 모처럼 의기투합을 한다네요.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를 앞두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로 했답니다. 새머리 찰떡이야. 해머리 찰떡? 예. 이 동네 와서 새머리 찰떡 그러더니 새머리 찰떡이 보여? 소머리? 뭘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런 떡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내일 꼭 가서 보자. 그러고 막 그러더니 저 지금 하는 것만큼 우리 엄마도 걱정스러우셔가지고 과자, 빵 이런 걸 다 만들어 두셨는데 떡도 저희 집 제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집안에 떡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떡을 해. 손수 시루에 떡을 안 치는 어머니. 음식에 쏟는 정성과 고집을 보니 인숙 씨가 누굴 닮았는지 알 것 같네요. 6, 7가지 이게. 떡을 찔 때면 김이 새나가지 않게 매번 시루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머니는 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우리 딸은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걸 못 하게 해요. 엄마 귀찮게 뭐들어 사다 먹지 그렇게 하냐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을 집에서 해 먹어야 사는 냄새도 나고 누가 우리 집에 오더라도 한물탱이 줄 것도 있고 사람 사는 건 인심 아니겠어? 그렇죠. 나누는 거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없이는 살아도 옛날부터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 위해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떡은 찹쌀가루에 토종 콩과 밤, 팥 등을 넣어 쪄낸 쇠머리 찰떡입니다. 결혼식이나 잔칫날에나 먹었었던 귀한 떡인데요. 성공했다가 성공했어. 떡을 썰어 놓은 모양이 꼭 쇠머리 편육 같다고 하여 쇠머리 찰떡이란 이름이 붙었답니다. 모녀가 준비한 또 하나의 메뉴는 팥 음식입니다. 주름살이 하나도 없는 올가을이 늙었다고 팔아. 엄마 딸이 늙었지 엄마가 늙었어? 너는 나하고 사모님이랑 늙었지 뭐. 모녀가 아웅다웅하며 걸러낸 팥 앙금. 예부터 이 붉은 팥은 애군을 쫓는다 여겼다죠. 찰떡을 시킬 사람이 있냐? 그래서 동지엔 팥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가올 새해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답니다. 특히나 전라도에선 팥죽보다 팥 칼국수를 즐겨 먹었다는데요. 전주가 고향인 어머니는 동지가 되면 가마솥 한가득 팥 칼국수를 끓이십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비법 그대로 따뜻한 한 그릇을 다려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날마다 나요. 근데 연세가 80이신데도 아직도 엄마 생각이 나셔요? 그럼요. 그리웠고 보고 싶고. 아이고
엄마 살았을 때 저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엄마가 만약에 지금 살아계시면은 무슨 예. 얘기 하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엄마 그 소리 크게 엄마 그러고 한번 부르고 싶어. 옛날에 엄마라고 오면은 혼났어요. 어머니 그래야지. 엄마라고 불러주고 싶으시구나. 매년 동지는 어김없이 돌아오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리운 이름. 대신 이렇게 어머니의 음식을 기억하는 것으로 춥고 매서운 또 한 번의 겨울을 견뎌내겠지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천천히 가. 엄마 천천히 가. 자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행여 음식이 식지나 않을까. 서둘러 배달해 나선 내안리 마을의 산타클로스. 우리야 어머니 이따 이거 그릇 갖고 올 때 와서 떡 먹어. 뭔 죽을 갖고 오셔? 아이고 어떠면 그릇 갖고 와서 떡 예. 떴어요. 예. 떡이 질어서 아직 못 잘 먹을게라. 막 이렇게. 예예. 응, 잘 먹을게요. 이거 그릇 여기다 떡 있다. 빼먹. 고맙습니다. 이게 이렇게 죽이 그냥 다 했어 아직? 되어서 밥이 됐으니까 뭔 죽을 갖고 죽을 와? 끓이고 떡이야 떡 죽이 아니라 떡이야. 무슨 떡을 갖고 있어? 오늘 왜 나와가지고 아저씨가 죽이 떡이야 떡. 오늘 무슨 떡이고 갖고 있어? 죽이야. 진짜 오늘 긴장했어. 겁나라. 아직 한 봉만 주지. 어디 가서 딸 저기 있어. 네가 들고 와. 엄마 못 들고 와 이거. 이건 너무 많다. 그 자주 뭐 이렇게 어머니가 네. 자주 뭐 갖다 주고 그러셔요? 안 갖다 줘. 그걸 갖다 줘. 떡도 갖다 줘. 엄마. 아니. 동지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 덕분에 온 동네가 뜨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동지팥 칼국수가 운 좋게 저한테까지 차례가 왔습니다. 어쩜 이게 팥맛이 좋습니까? 아, 맛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맛을 내서 이 동네 분들과 모두 나눠 드신 이 팥죽. 겨울이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진득한 맛이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백세 건강하셔야 돼요. 네. 허리 피셔야 되고요. 네. 송혜 선생님 마냥 백세 하셔요. 우리 딸이 참 마음은 착한데 둘도 없이 타기 비단이 비단. 근데 꼭 나한테만 그렇게 택택거리거든. 딸 엄마라고. 내 생각으로는 또 엄마를 엄청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그거 당연하지. 지 엄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건강히도 잘해라. 저 사람 큰일 나는데. 어머니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위로겠지요. 전남 보성의 학동리 산골. 겨울볕에 흑염소들이 외출을 나왔습니다. 주인장의 진두지휘 아래 녀석들이 운동을 하고 먹이도 찾는 여유로운 시간이죠. 요 풀이 염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차드그라스라고 합니다. 사계절 이 파란 여기 초지에서 네. 목장용지 풀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도 먹이고 이제 저 산에 가서 저 낙엽도 주워 먹고 또 배합사료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죠. 염소가 못 먹는 건 없어요. 안 줘서 못 먹죠. 예. 예. 어린 시절 마을에선 집집마다 염소를 키웠답니다. 교전 씨는 그 추억과 경험을 미천 삼아 귀농하자마자 흑염소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10년 만에 600도를 키우는 목장 주인이 됐다죠. 대처로 떠돌던 교존 씨는 10년 전 고향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고도 안쓰러웠던 장남의 귀향. 그냥 가슴이 아파. 고상을 생각하면 짠했어. 부모처럼 못하고 재산이나 믿어도 재산 다 밀려주고 아무것도 없어. 지가 작성해갖고도 이거 집 짓고 그 놈한테 또 인정받고 착한 게 그러니까 감사하지. 오남매의 맞이로 동생들 건사하고 가정 꾸리고 사느라 더욱 고단했던 타양살이. 2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교존 씨가 가장 그리워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고향에선 양탕이라고 부르는 흑염소탕입니다. 양파, 요거 황칠, 요거는 황치. 월계수잎, 요거는 올곰. 염소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넣거든요.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묶어야지 나중에 국물이 깔끔하더라고요. 오래 담근. 된장을 네, 된장을 이 염소고기가 일반 돼지고기 쌈듯이 생각하시면 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속이 차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게 염소가 들어가면 오장육부가 따뜻해진대요. 그래갖고 소화가 잘 되고 하니까 이제 먹는 걸 더 많이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염소고기 먹으면 살찐다 그러는 게 그거더라고요. 입맛이 돌아서. 네.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어머니는 마을 대소사 때마다 양탕을 끓여내셨답니다. 마음에 맛있는 거 여기서는 수육으로 썰어서 쓰고 저것은 이제 도란대하고 이제 꼬사라고 해서 이제 양탕 끓여요. 고치 갈고 들깨가리 갈아넣고 네. 짱들이 갈고 그러면 그렇고 맛있어 양탕이. 3시간가량 푹 고아낸 육수에 고사리, 토란대 같은 묵은 나물과 수육을 넣고 매콤하게 맛을 내는데 조리 방법이 육개장과 비슷합니다. 흑염소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보충한다니 겨울철 이만한 보양식이 없답니다. 염소는? 기름이 없죠. 다리, 뒷다리. 유연한 부분이라 이게 다양한 요리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불고기라든가 떡갈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다리 살로 떡갈비를 만드는데요. 양탕도 끓였으니 내친 김에 조촐한 마을 잔치를 보인답니다. 처음에는 내려와서 이제 염소 사육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수도 많아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관심이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손님도 이제 많이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맛도 좀 보여드리고 예, 저희가 이제 대접하는 거죠. 아로니아 가루. 잡내 제거에 좋다는 아로니아. 무슨 가루예요? 이게 버섯, 표고버섯 가루거든요. 네, 여기에 감칠맛과 풍미를 더하는 표고버섯 가루까지 넣어 고기 반죽을 지댑니다. 그런 다음 둥글게 빚어내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갈비가 그 모양을 갖추게 되죠. 돌아보면 도시에서 살 땐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몸도 마음도 늘 허기가 졌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죠. 참 힘들고 그냥 어려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학교만 졸업해서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 좀 전라도 말로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는다 하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좀 회의도 느끼고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은 여기가 천국이죠, 천국. 네. 뭐 그렇게 큰 여유는 없어도 마음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그의 떡갈비 솜씨는 나날이 일취월장 중이랍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머니가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15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홀로 계신 분들이 많아 모이면 몇 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상 하나만큼은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염소를 펴갖고 맛있게 자시오. 1년 농사 끝에 나누는 훈훈한 보양 한 그릇. 연두부는 잘 짰나 봐. 농사는 못 졌는데 올해. 그럼 저렇게 뿌리만 내놓지. 그렇게 더 맛있어. 올해도 서로가 있어 잘 견뎠습니다. 그런 지 한 10년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많이 이제 가시고 지금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이제 너무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좀 안타깝죠, 많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종을 제가 맞이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하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아버님이 더 그립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살아계신 어머님한테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치열하고 뜨겁게 살아낸 한 해였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 3시 반에 저거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자리가 없어. 자리 찾아오느라고 3시 반에 나와요? 지금 몇 시쇼? 3시 반. 팔아서 애들 공부시키고 팔아서 공부도 시키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우리 대학생이 손자들 대학생이 5명이나 돼요. 5명? 대학생 손자 5명? 이야, 굉장하다. 차 한 잔을 건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눕니다. 차 한 잔을 아유 시간이가. 여기 쉽게 앉았어. 감사합니다. 추가지고 추위 덕분에 더 따스했던 12월. 아니 오늘 내가 꿈을 잘 꾸었네 참말로. 아따 참. 그 선물 같은 시간이 저물어 갑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오. 서로 건강해야지 뭐 나만 건강하면 돼. 수고하셔. 전국을 다니면서 참 송구스럽게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밥상을 받기만 했지. 적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웃어보고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추운 몸과 마음을 녹이는데 이 방법이 최고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일찍 나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밥집 가서 또 어떤 국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고 모두 모시고 와서 한 번씩 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러나 마음은 훈훈히 돼가지고 갑니다.